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남중국해에 등장하자 중국 역시 항공모함 전단을 급히 보낸 일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최근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있죠. 네, 미 해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함장이 다리를 이렇게 꽈서 난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부함장과 같이 이 중국 항공모함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감시라고 하기에는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감시는 하고 있는데 여유롭잖아요. 매우 여유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네, 어찌 보면은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자극한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필리핀에서 미 구축함이 중국의 항공모함, 호위함들의 진영을 깨고 그 가운데로 들어간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뭐 이게 미국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진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만약 정말로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를 상대해야 되는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좀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미국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 위치가 아주 위협적인 위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중국도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지난 23일 이 중국의 남단 하이난에서 이 중국 해군 72주년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까지 참석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신형 함정 3척을 선보인 겁니다. 최신형 핵잠수함과 대형 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이 탱크와 헬리콥터 등을 실을 수 있는 수륙 공격함까지 공개했는데 이렇게 대거 공개하는 일,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취역식은 이제 막 작전에 배치하는 함정을 공개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보통 한 척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3척을 동시에 공개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에 이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는 좀 의미심장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3척의 함정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중국 제일 남쪽에 있는 하이난 섬에 배치되는데요. 이 하이난 섬은 향후 이 남중국해의 중국 해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사실상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심리전이 장난이 아닌 듯한데 결국 이것은 남중국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일이거든요.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네. 여기 남중국해에는요. 일단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은 데다가 이 세계 어획량의 10%가 넘을 정도로 어획고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남해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의 90%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까이 또 타이완이 있는데요. 중국은 사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추후에 혹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무력 통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바다에서의 1대1로 사업의 필수적인 인도양 진출 위해서는 이 남중국해를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의도가 이제 보이는 게 지난 3월부터 지금 이제 필리핀 관할 암초 주변에 중국 선박을 200척을 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암초 주변에 인공섬을 건설을 해서 한 7개 정도 건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해군 기지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2016년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이 뭐 구단선이라든지 뭐 인공섬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미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영해가 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군함들이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쪽 이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서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무척 첨예한데 결국 바다에서는 해군의 전력이 중요하잖아요. 미, 중 두 나라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전투함의 규모만 보면 360척으로 사실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이 해군 전력의 꽃이라고 불리는 항공모함의 수는 중국이 현재 2척, 그리고 미국이 11척으로 미국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올해 7월에 공산당 100주년 기념으로 이 3번째 항공모함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오는 2035년까지 최소 6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이 점점 더 늘려나갈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항공모함 숫자부터 벌써 많이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들이 이게 원자력을 이제 원료로 쓰고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최대한 25년까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재래식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작전을 수행하러 나갔는데 재급유를 위해서 뭐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이제 재급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항공모함은 사실 이게 제한된 공간에서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착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은 이 사출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항공기가 이륙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은 이 사출기가 없는 스키 점프대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다르군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항공기의 자체 엔진 능력으로만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장이라든가 그리고 연료 소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사실 이 함재 전투기의 임무를 얼마만큼 많이 하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1로 중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을 비교해 보면 일단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좀 우수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만 들었을 때는 미군의 전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양국이 충돌한다고 해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아닙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해군 전력에서 항공모함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게 또 100%는 아니거든요. 네, 반면에 그렇군요. 이제 중국 항공모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라든가 동중국해에 인접한 항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 섬들을 지금 중국이 요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라든가 정비소 네. 그리고 무기 보관소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이 인공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함 탄도미사일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괌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런 항공모함을 전문으로 격침시킬 수 있는 미사일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남중국해에서 실험 발사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최근에 중국의 해군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미국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최근 26년 동안 이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네. 같은 경우는 무려 280조 원을 국방비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국방력 강화 의지, 중국의 의지가 엄청난데 실제로 그렇다면 남중국해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이 부분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어야 되는데 뭐 전혀 물론 배제를 할 그렇죠. 수는 없는 네, 상황이 네. 된 거죠.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조금 더 유화적이지 않겠냐라고 기대들을 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취임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전투기가 이제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해협 쪽을 이제 침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맞서서 이제 미국의 해군이 무력 시위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도와서는 타이완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이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자기가 시진핑 주석에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 이건 네.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은 계속적으로 강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남중국해 갈등이 사실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올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중국 항공모함이 이 남중국해 혹은 동중국해에 이렇게 출현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런 우리 해군의 여러 이제 보고를 보면은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라든가 군함들이 우리와 가까운 쪽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특히 서해 쪽에서 많이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특히 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한 해상훈련만 그런 해상훈련이 한 30여 회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서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향후 이런 서해에서 뭐 이호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이러한 대비책들을 좀 차근차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미중 간 남중국해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약간 전력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사실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총량이 아닌 이게 단일 개별 동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사실 이 미군이 여러 동맹국들과 이제 연합훈련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 대비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외교적으로 한중 간의 갈등 해소에 그걸로 풀어야 되지만은 만약에 혹시 모를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도 해군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네. 이 밖에 한중 간에도 잦은 이런 군사적인 채널을 통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